헝가리 어느 공장 앞마당에서 트럭 한 대가 출발했는데 그게 왜 한국 2차 전지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일까요? 2025년 지금 에코프로 BM 헝가리 공장 정문 앞에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짐칸에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목적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삼성 SDI 헝가리 공장. 거기서 셀로 가공되면 그 셀은 다시 BMW 헝가리 공장으로 향합니다. 에코프로 BM, 삼성 SDI, BMW 세 회사가 모두 헝가리 땅 위에 공장을 짓고 한 나라 안에서 공급망이 완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는 걸 바라본 에코프로 BM 헝가리 공장 엔지니어들, 그날 뭘 봤을까요? 숫자 하나가 아니라 2023년 삼성 SDI와 맺은 초대형 수주 계약의 첫 납품 물량이 실제로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계약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요. 수년을 준비해서 공장을 세우고 생산 라인을 갖추고 EU 기준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기다린 그 시간이 저 트럭 한 대에 담긴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 트럭에 실린 양극재의 양이 아닙니다. 그 트럭이 출발할 수 있었던 구조, 왜 하필 에코프로 BM이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배터리 전쟁 전체의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표면에서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 세 층으로 파고 내려갈 겁니다. 그냥 출한 뉴스로 끝나지 않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도 같이 짚어볼 거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왜 주가가 안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얘기로 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많은 분들이 헝가리 첫 출하 뉴스를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독점지위가 확정된 순간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3년으로 잠깐 돌아가 봐요. 그때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초대형 수주 계약을 맺었을 때 시장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순 공급 계약이냐, 아니면 더 깊은 파트너십이냐, 어느 정도 규모냐, 이 계약이 실제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납품 물량이 헝가리에서 출발했다는 건 계약이 진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본격 양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제품이 나오고 있고 고객 공장으로 실제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공급망이라는 게 처음 들어갈 때의 장벽이 엄청납니다.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셀 메이커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양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한번 통과하면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배터리 셀 메이커가 소재 공급사를 중간에 바꾸는 건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추고 재인증을 받는 얘기거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첫 납품을 시작했다는 건 이 공급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납품하는 양극재는 하이니켈 계열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한번 충전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길어져요. 전기차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주행거리거든요. BMW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수입니다. 그 필수 소재를 EU 영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 하나라는 구도예요. BMW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EU 영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양극재를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점점 명확하게 이 기준을 조이고 있어요. 배터리 규정, 탄소 발자국 기준, 공급망 실사 지침, 보조금 인증 요건, 이 모든 것들이 EU 영내 생산 소재를 쓸 것을 강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배터리를 EU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EU 안에서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그 한 곳입니다. 노스볼트가 파산했습니다. 노르우드 흔들렸습니다.
유럽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유는 배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정책 방향이고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민감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됐어요.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유럽이 이번엔 배터리를 특정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노스볼트가 무너진 것은 유럽이 배터리를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의 문제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EU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막대한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시장에 공급망 인증을 이미 갖춘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는 구조예요. 보조금은 결국 그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요,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은 에코프로 BM의 독점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양극재도 중국산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헝가리 공장에서 셀을 만들어도 그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EU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방향이 잡히고 있어요. EU의 배터리 규정은 원산지 추적과 탄소 발자국 계산을 소재 단계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배터리 기업도 EU 영내에서 양극재를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EU 영내에서 양극재를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딱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라 오히려 에코프로 BM에게는 경쟁자가 스스로 고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에코프로 BM이 올해 두세 개 OEM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급망의 빈자리를 이미 채운 기업은 새로운 고객이 그 공급망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헝가리 처출하는 그 구조가 완성됐다는 확인 사인이에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헝가리 처출하를 단순 생산 개시 뉴스로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주류 언론이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 않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실제 투자 판단과 연결하는 분석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소재 공급망의 독점적 지위가 확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는 주가로 치면 몇 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왜 안 오릅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데 왜 에코프로 주가는 아직도 바닥 근처에서 기어다니고 있냐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깐 물러서서 봐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에코프로 BM의 사업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시장 구조의 문제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한 쏠림 현상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습니다. HBM, AI 반도체, 엔비디아 수혜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정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다 보니 2차 전지 섹터는 그 반사 효과로 자금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같은 시장 안에서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공매도 물량이 2차 전지 종목에 대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은 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추가 매도 압력이 들어와서 반등이 억제되는 구조예요. 사업이 잘 돼도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엔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북미 전해액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테네시, 조지아에 공장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사업 경쟁력만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LNF보다도 심한 오버행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팔아야 할 물량이 터져나오는 구조입니다. 좋은 사업도 재무 구조가 이 모양이면 주가가 지속 상승하기 어려워요. 일시적 상승은 가능해도 추세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엔캠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사업이 좋다는 것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회복하려면 여러 조건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반도체 쏠림이 완화돼야 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같은 수급 여건의 변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규모로 쌓인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순간 쇼트 커버링이 터지면 2차 전지 반등은 상당히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상단 인식에 도달하면 그때 순환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사업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만 눌려있는 섹터로 갑니다. 다만 이 조건들이 언제 맞아떨어지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타이밍 리스크는 별개로 안고 가야 합니다. 확신과 타이밍은 다른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억눌려 있는 동안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의 사업 기반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헝가리에서 첫 출하를 했고 올해 추가 OEM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시장에서 계약을 착착 채워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안 가는데 사업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격차가 언젠가 좁혀질 때 그 움직임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그때 갈려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튬 얘기를 해야 해요. 포스코는 리튬 생산 능력을 9만 3천 톤에서 11만 3천 톤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리튬 생산량이 작년 대비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생산 능력이 이렇게 커지는 시점에 리튬 가격이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리튬 가격이 내리니까 포스코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리튬 가격의 하반기 반등 가능성입니다. 왜 반등할 수 있냐?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이유가 ESS 수요 폭발이에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쉽게 말해서 대형 배터리 창고 같은 겁니다. 전기차만 리튬을 쓰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력을 저장해야 하고 ESS 배터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해도 ESS가 리튬 수요를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리튬 수요가 꺾인 게 아닌데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그 의문, 그게 정확한 겁니다. 수요가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니라 단기 공급 과잉이 잠시 가격을 누른 상황이에요. 여기에 아프리카 광석 공급 제한 이슈도 있습니다. 리튬 원광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전 세계 리튬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측에서 변수가 생기면 지금의 가격 조정은 일시적 과매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공급 과잉을 과대평가하고 공급 부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국면일 수 있어요. 포스코가 리튬 생산 능력을 11만 3천 톤까지 키워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 생산 능력을 확보해두면 가격이 반등하는 순간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주가가 지금 눌려있는 건 리튬 가격 때문이지만 하반기에 리튬 가격이 돌아서면 그때의 수혜 강도는 지금 주가가 반영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 국면의 포스코는 눌린 스프링이에요. 언제 풀리냐가 문제인데 풀릴 때의 탄성은 상당히 강할 거예요. 공급망을 잡아낸 기업이 결국 이긴다. 이게 오늘 전체 얘기의 핵심입니다. 에코프로 BM은 EU 역내 양극재 공급망의 사실상 유일한 선수가 됐어요. 포스코는 리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면서 원자재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란 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배터리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중간에 바꾸는 건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해자를 갖게 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경쟁자가 들어오는데 또 몇 년이 걸려요. 독일 BMW 엔지니어가 새 모델 배터리 셀을 검수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셀 안에 들어간 양극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엔지니어는 이미 알고 있어요. 헝가리 에코프로 BM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소재가
독일 브랜드 자동차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공급망이 완성된 순간이에요. 그 엔지니어가 품질 승인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 하나가 수년간의 공급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억 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반도체의 40%, 2차 전지의 30%, 전력기기의 10%, 현금이 10%입니다. 비중이 이렇게 짜인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40%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를 따라가되 지나치게 올라간 PER 부담을 고려해서 최대 비중을 제한한 겁니다. 이미 반도체 PER이 상단 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국면이거든요. 더 들고 가기에는 부담이 생기고 있어요. 2차 전지 30%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기업은 완성 셀 메이커로 공급망 위에서 직접 고객과 접점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소재 기업보다는 수급 변동에 덜 흔들리는 편이고 완성차 OEM들과의 계약 구조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소재 기업들은 사업 구조는 좋지만 앞서 말한 수급 리스크를 감안하면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기기 10%, 이 부분을 진짜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이에 전력기기는 조용히 구조적 수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망의 부하가 커집니다. 태양광이 아무리 많이 깔려도 전기를 실어나를 송전 설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변압기 수요, 송전 케이블 수요, 이 시장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만 해도 수십 년치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예상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씁니다. 이 수요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전력 인프라로 가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데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전기를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설비에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쇼티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송전 설비 투자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섹터는 2차 전지처럼 공매도가 쌓인 구조도 아니고 반도체처럼 PER 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수요 기반이 탄탄합니다. 전력기기 10%는 2차 전지 회복이 늦어지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현금이 10%는 기회가 왔을 때 쓸 실탄이에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쇼트 커버링이 터지거나 반도체에서 포지션을 줄여야 할 시점에 빠르게 움직일 여력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잡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와도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은 겁쟁이의 표시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의 표시예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헝가리에서 트럭 한 대가 출발했습니다. 그게 왜 분기점이냐고요? 그 트럭이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3년 계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에코프로 BM이 헝가리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EU 현지 생산 규제가 이렇게 강화될 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선제적으로 EU 안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판단 하나가 지금의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경쟁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사이에 에코프로 BM은 이미 공장을 짓고 있었고 그 공장이 완성된 지금 경쟁자들이 따라오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 구조 자체를 선점한 기업의 얘기였어요. 그 차이가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이미 이 게임의 판을 잡은 기업이 있고 그 사실이 오늘 헝가리 트럭 한 대가 출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과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그 구도가 지금 유럽 배터리 공급망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유럽에 공장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유럽 배터리 시장이 과연 열리겠냐고요. 그런데 결국엔 그 판단이 맞았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긴 기업이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 된 건 에코프로 BM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에코프로 BM이 유럽을 잡았다면 북미는 누가 잡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속에서 EU와 비슷한 구조가 북미에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지금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양극재 기업들이 EU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오래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두 질문이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보는 핵심 렌즈가 될 거예요. 공급망을 먼저 잡아낸 기업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이 헝가리 정문에서 트럭 한 대가 출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기업이 결국 이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